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당직자들에게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여당 1호 멤버도 아니고 현 국회의원도 아니고 소시민입니다. 소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제가 몸을 담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진짜 피 맺힌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앞장을 서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끌고 이 추위를 뚫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엄 선포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국민에게 사과하러 다니는 그런 꼴불견 같은 짓 하지 마시고 4가지를 하십시오. 4가지를. 첫째, 전국 모든 지역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 붙이세요. 네가 뭔데? 아니, 선관위가 인정했습니다. 12월 23일 이거 붙여도 된다. 부산 수영구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에서 허락이 됐습니다. 게시해도 된다. 그거 붙일 용기도 없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지 말고요. 두 번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좀 분석을 하세요. 이 탄핵소추안 속에 들은 내용이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북한과 중국을 멀리하는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잘못됐다. 그것이 탄핵소추안에 탄핵소추의 이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이 외교정책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외교정책이 정적이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을 달리한다고 탄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민주당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대응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12일 세 번째입니다. 가장 세 번째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처음 얘기한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데리고 계엄 선포를 한 것이 잘못됐다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러 사과하러 길에 나설 작정이다라는 것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12월 12일 제4차 대국민 담화문,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명이 이걸 읽었을까요? 제대로 분석했을까요? 분석을 넘어서서 이것에 대한 조목조목, 대통령이 지적한 조목조목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설득을 넘어서서 지금 계엄이 잘못됐다고 사과하러 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제가 자꾸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데 흥분하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덕수 대행 탄핵에 대해서 탄핵 의결을 할 때 국민의힘은 그냥 걸어 나오겠다. 이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유튜브에서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 사유, 탄핵 발의의 정족수, 탄핵 소추 의결의 정족수, 이게 법적 근거가 있나?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을 당할 사유가 있는가? 무슨 이유로 탄핵을 당해야 하는가? 민주당이 내어놓은 탄핵 사유 5가지 중에 첫 번째 뭡니까? 대통령 계엄 선포 심의에 들어갔다고 탄핵을 당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하면 국가 정책, 예산,
국방 모든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집합니다. 그 절차에 따라 소집하면 국무위원들은 출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탄핵 사유예요? 그 대통령을 거역하면 탄핵이 아니고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법이 정하는 대로 행동하면 그게 탄핵 사유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탄핵에 대해서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가? 탄핵 사유가 되는가? 이것 좀 따지세요. 국민의힘 목소리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목소리 낼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민주당이 특검하라고 플랜카드 들고 탄핵하라고 플랜카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집결해서 합니다. 탄핵 반대 당에서 집결회가 든 적이 있습니까? 특검 거부 든 적이 있어요? 이재명 감옥 보내라고 든 적이 있어요? 그거 다 보수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구두가 아니라 운동화 신고 치마가 아니라 바지를 입고 따뜻한 국회 내의 의원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장외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을 보십시오. 이재명을 보라니까요. 빛의 시대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에서 광화문 그 촛불 든 시민들에 대해서 대치하고 있는 국힘은 10배로 더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 제가 세 번째 지적한 12 대통령 4차 담화문 내용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걸 발표한 이유는 내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 계엄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사선책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령이라는 비상대권을 이용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계엄 선포를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국힘의원들 107명 중에 이 전문을 제대로 읽은 의원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손가락에 장을 찢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전원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더 신랄하게 말하자면 저는 상당수가 안 읽었다고 봅니다. 읽지조차 안 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꼼꼼하게 읽은 사람들은 누가 읽었냐? 국민의힘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보수의 심지를 지키고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타당에 있다가 우리 당에 와서 공천 받아가 한번 해먹고 이번에 떨어진 사람들, 한동훈 공천을 받아가 뛰었지만 선거에 떨어진 사람들, 타당에 있다가 우리 당에 와가 한동훈 공천을 받고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뭐 방송도 그런 사람들만 부르더라고요.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일관적입니다. 12.12 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는 치기 어린 거다. 유치하다. 말도 안 된다. 창피하다. 이런 사람 내보내야 됩니다.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화합과 안정? 이것부터 하세요.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결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담화문. 국민들을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무너지는 나라의 헌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봐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이 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를 살리는 거다. 그리고 국민들의 안정을 지켜주는 거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더 좋은, 더 잘 사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일을 해야 된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가 없다. 이유는 뭐냐? 민주당의 만행과 폭행 때문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담화문을 그리고 발표와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 내란이라고 봤습니다. 내란에 죽은 사람 하나, 다친 사람 하나 없습니다. 국토를 참전한 것도 없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란으로 밀어붙이는데 첫째, 국민의힘이 이게 내란이 아닌 이유를, 아니 국민의힘의 사실 율사가 민주당보다도 요번에 이재명이 뭐 기범조식으로 자기를 도와준 변호사들을 엄청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변호사, 뭐 검사, 판사 출신이 민주당이 몇 명인지 우리 당이 몇 명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지만 이때까지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율사 출신들이 더 많은 숫자입니다. 대부분 율사들이 검수저들이니까 이 검수들 중심으로 사실 국회의원을 뽑는 게 보수들의 이때까지 이어져온 검수저, 머리만 있지만 행동이 없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도 만만치 않은 숫자의 율사들이 있어요. 율사 출신이 있어요. 율사 출신은 아니라도 좋습니다. 저도 율사 출신 아니라도 국회의원 한 사람입니다. 이게 과연 내란에 해당하는가? 따져보라니까요. TV 나와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부하내동돼서 윤석열 탄핵하라는 숫자가 73% 되니까 그쪽으로 기울면 살아날 길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눈은 가자민 눈이 돼가 양쪽을 다 보고 있는 이런 행동할 것이 아니라, 첫째로 국정 마비를 시키고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군지 먼저 파악을 해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의 첫째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2년 반 동안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 되자마자 대선이 합법적이지 않았다, 정권 이양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서, 없는 이유죠, 말도 안 되는 이유죠, 만들어가 178회 대통령을 탄핵 퇴진 계속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장관, 두 번째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판사, 검사 급박하고 탄핵했습니다. 또 세 번째, 27차례나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정치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선동이죠. 네 번째, 선관위의 이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시스템에 대해서 국정원의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라는 게 헌법기관이에요. 그리고 구성원은 사법자, 법관들로 되어 있습니다. 뭐 과거의 경력이 검사든 어쨌든 관계없이 하여튼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영장이나 압수수색에 의해서 강제로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부처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인이 계엄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들을 민주당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마약, 조폭 수사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로막느냐? 예산을 다 잘라. 예? 내년
예산 삭감한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이런 마약, 조폭, 이거 다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도 반국가 세력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들 다 잘라요. 원전 예산을,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90% 깎았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큰 첫 줄이에요. 문재인 때 원전을 완전히 망가라 떨어나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진짜 제대로 지금 수출 일도 열고 국내에서 원전에 대한 연구나 활동도 제대로 하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90% 깎았습니다. 그리고 원전 개발 관련 예산도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우리의 또 다른 젖줄인 반도체와 바이오 이런 미래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취업아동, 자산형성 지원사,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요래놓고 한다는 짓이 뭡니까? 추경을 달래요. 이재명은. 이유는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야 되고 취약계층 도와줘야 되고 이재명 이름으로 쿠폰 만들어가 나누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깎아 놔놓고 그 다음에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다 삭감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삭감하고 백신 개발, 팬데믹 대비한 백신 개발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제 갑자기 제2, 제3의 팬데믹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다시 일어난다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가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5번째, 아까 얘기한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기관들 그리고 또 다른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국정원이 이걸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자고 했다는데 다른 모든 기관은 국정원 점검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선관위만이 자기들은 헌법기관이다. 어디 감히 국정원이 와서 우리를 감사를 하고 시스템을 점검을 해. 못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의 위상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수영구에 정연욱 의원 지역구에 당신 내란 동조자다 라는 플랜카드는 조국혁신당에서 내걸어도 용서하고 허락하고 맞불작전으로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라는 현수막 걸려가니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서 안돼. 12월 21일 선관위가 그렇게 해석을 내렸다가 이틀 후에 번복해서 걸어도 됩니다. 과연 그들이 정의를 찾아서 이런 답을 해줄까요? 어쨌든 번복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번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을 내걸라는 겁니다. 7번째,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인다. 이 민주당 입법만 지금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내는 입법만 다 통과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발의하는 거는 아예 통과되지도 않습니다. 뭐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검토되는 것도 있겠지만 심지어 어떤 거는 검토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위반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거다. 이게 바로 국정마비라는 거죠. 이게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가안보와 사회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 항모를 촬영하다가 적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은 최소 2년간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촬영했다는 것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달에는 그러니까 11월이에요. 40인이 아니고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걸 처벌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지금 간첩죄 조항은 어떤가 하면 적에게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북한으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중국, 러시아, IS 같은 데까지 확장을 해서 그들이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하거나 아니면 간첩질을 하거나 대한민국의 중대한 정보를 팔아넘기거나 빼가가는 경우에는 처벌을 한다라는 식으로 간첩죄를 조항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중국인 처벌을 할 수가 없어. 그 법이 아직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7번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박탈했습니다. 8번째, 오물풍선 GPS 교란 민노총 간첩 사건에도 야당은 동조하고 부추깁니다. 정부가 고군분투하면서 여기에 대응하니까 대북제재 풀어주라고 난립니다. 이게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8번째, 아까 말하는 정부 예산으로 돌아가서 그와 관계됩니다. 검찰,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야, 검찰, 검사 수사하지 마. 경찰, 특활비 쓰지 마. 이 특경비, 특활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내놓은 예산, 계산서로서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양지에서 쓸 수 없는, 그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국가의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0원으로 깎았다는 얘기는 검찰 입 다물어, 경찰 shut your mouth, 팔 묶고 입 막고 다리 묶고라는 겁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민생침해 사건 수사하지 마. 대공수사하지 마. 마약과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아홉 번째, 12월 4일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에게 감사원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해달라고 했을 때에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엄 해제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보류하겠다고 해놔놓고 이틀 후에 바로 탄핵소추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시켜버렸습니다. 대통령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엄연하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의 명분을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들어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그리고 병력을 동원하고 뭐를 넘어서서 아주 간단하게, 이거는 전원책
변호사도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국회 건물에 대해서 단전단수 조치부터 하면은 바로 계엄, 방송 송출 제한하면 바로 계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하라니까 계엄 선포하고 2시간 만에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뭐 어제 보니까 마흔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청문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 민주당 의원이 질문하니까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공포스러웠습니다. 놀랐습니다. 11.6대 장갑차가 나는 고려대학 옆에 살고 있었는데 장갑차가 도로를 메우는 것과 똑같은 것을 연상시켰습니다. 장갑차 니 혼자 연상해. 장갑차 나왔어? 그때처럼 사람이 다쳤어? 붙들려가지고 투옥이 돼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 밀어붙이는 논리가 뭡니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회를 마비시고 국회 마비 아니에요. 계엄 해제하자마자 국회가 정상적으로 심의도 하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국회의원을 막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방송도 정상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계엄 과정 자체도. 이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탄핵의 계엄의 명분을 없애고 조기 대선 야당 거대 야당 대표 유죄 죄송합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폭망 법률 이거 전부 민주당이 내놓은 거예요. 국회를 전부 통과했습니다. 이 나라 끝나는 겁니다. 원전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미래 성장 동력 고사될 것이다. 중국산 태양광 시설 지금 대한민국 산천을 어떻게 파괴해 놓은 걸 봤지 않습니까? 나무 한 그루 키우려면 50년, 100년, 150년이 걸리는데 태양광 시설 한다고 그냥 산 정상, 산 중앙 전부 무슨 옛날 우리 어릴 때의 기계춤 머리에 뭐가 이 곤충이나 뭐가 생겨가지고 뜯어먹어가지고 가운데가 푹푹 파이는 식으로 산을 그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걸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보와 경제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가 무너집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어 우리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인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막았어. 바로 잡았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가 대통령으로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합법적인 행동을 민주당이 하니까 나는 계엄 선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회견이 아니고 담화문을 통해 호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대통령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국민에게 사과하러 돌아다닐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얘기한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원인은 민주당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 내가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불가피한 고도의 정치 행위로 계엄을 선포했다 라고 얘기한 것에 민주당이 그건 내란이다. 내란 수계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조목조목 밝히고 있는 이 계엄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주당의 만행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그 머리 좋은 율사들 뭐합니까? 지역구 뛸 때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던 그 열정 다 어디 갔어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호소하던 그 감성들 다 어디 갔냐고요? 태스크포스를 만드세요. 이슈마다
원전 담당 누구? 마약 담당 누구? 조폭 수사 누구? 이재명 재판 지연 대응팀 누구? 고위공무원 탄핵 담당 누구? 이게 진짜 법적으로 내란인지 아닌지 검토하는 팀 누구? 팀을 만들어가 조목조목 스터디를 하고 전국 국민들에게 이미 자기들이 컴퓨터 다 있지만 대국민 담화문을 나눠주고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맡은 그 특별분과에서 태스크포스에서 이해하는 내용 플러스 당내에서 각자가 태스크팀에서 담당받은 이슈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논의한 것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 국힘의 일에 지금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지리멸렬할 것이 아니라 정신분열적인 방향성 없는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추운 날 밖에 나가서 계엄 선포한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대국민 담화문으로 내놓았습니다. 탄핵에 반대한다면 이것부터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게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걸어 나오는 것,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면 안 돼. 걸어 나온 것만은 장땡이야. 그거로 그냥 국힘이 할 일을 다 했다.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는 투표 한 거로 다 했다.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임무를 정확하게 인식하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권영세 권성동 당의 수장들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과하러 국민들을 찾아뵙겠다. 그 말을 하자마자 난리가 났잖아요. 당 해체하라.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요. 국민의힘이란 이름으로 당 끌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국힘 의원들도 정신 바로 차리세요. 할 일이 지금 따로 있어요. 할 일이. 제가 말씀드린 거 4가지. 전국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옳지 않다는 것. 탄핵 절차, 사유, 그리고 이거 법적으로 의결 정족수 다 문제 있다는 것. 공부해서 대응하라는 것. 3번째,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민주당에서 조목조목 대응하고 지역구에서 국민들을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설득하라는 것. 4번째, 대통령이 범한 게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 법적 근거를 대고 정치 환경을 설명하면서 국회에서 지역에서 대응하라는 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송영선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